사랑에 빠진 여자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남자를 기쁘게 하는 거야. 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43위를 차지한 라이브 플래시입니다. 1970년 크리스마스의 마드리드가 배경으로 스페인 정부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젊은 매춘부 이사벨 플라자 카발레로는 버스 안에서 빅토르라는 아들을 낳는데 빅토르는 버스 안에서 태어난 탓에 평생 시내버스 무료라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페넬로페 크루즈가 연기한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만으로도 영화 한편감인데 영화는 20여 년의 세월을 가볍게 건너뛰어버리고 주인공처럼 보였던 페넬로페 크루즈는 그 이후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20년 후 빅터는 일주일 전에 섹스를 했던 마약 중독자 엘레나와의 데이트를 위해 나타나는데 마약상을 기다리던 엘레나는 빅토르에게 가라고 하지만 말을 듣지 않자 총으로 위협합니다. 화가 난 빅토르는 그녀에게서 총을 빼앗지만 그 과정에서 엘레나는 기절하고 총이 발사되는데 이웃이 총소리를 듣고 경찰을 부르게 됩니다. 2명의 경찰이 현장에 오는데 나이 든 경찰인 산초는 불안정한 알코올 중독자로 아내 클라라의 불륜을 의심하고 젊은 경찰인 다비드는 아직 술이 덜 깬 상태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술을 적게 마시도록 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해. 창문을 통해 그들은 엘레나와 몸부림치는 빅토르의 모습을 보는데 다비드는 지원을 요청하려고 하지만 산초는 아파트를 급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들어오자 빅토르는 엘레나를 인질로 잡고 총구를 들이대는데 다비드는 그를 진정시키고 총을 버리게 하려고 하지만 산초는 빅토르를 계속 위협해 방해를 합니다. 다비드는 산초의 머리를 겨누며 산초와 빅토르에게 먼저 총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산초가 빅토르를 향해 돌진해 총을 빼앗으려고 씨름하는 동안 총이 발포됩니다. 2년 후 감옥에 있는 빅토르는 휠체어 농구 경기를 관람하는데 2년 전 총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데이빗은 1992년 하계 패럴림픽의 스타 선수입니다. 그의 아내가 된 엘레나는 옆에서 그를 응원을 하는데 빅토르가 감옥에 간 사이에 자신 때문에 불구가 된 다비드에 대한 죄책감에 그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빅토르는 감옥에서 통신교육 과정을 수강하고 운동을 하는 등 시간을 잘 활용했고 4년 후 풀려나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약간의 돈과 철거 예정 지역에 집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빅토르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온 엘레나를 만나는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녀에게 잠깐 애도를 표합니다. 묘지를 떠나기 전에 그는 늦게 도착한 산초의 아내 클라라와 마주치는데 그들은 함께 그의 아파트로 가서 거사를 치릅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남자를 기쁘게 하는 거야. 나한테 반하지 마. 미리 경고했어야지. 마약을 끊고 고아원을 운영하던 엘레나는 다비드에게 빅토르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자 다비드는 빅토르의 집에 들러 아내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빅토르는 그와 싸움을 벌이며 다비드가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떠나려다 클라라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멀리서 지켜봅니다. 한편 빅토르의 열정과 잘생긴 외모에 이끌린 클라라는 그에게 선물과 애정을 베풀면서 사랑을 나누는 법을 가르쳐주기로 동의하고 그녀는 결국 그와 사랑에 빠집니다. 빅토르는 엘레나의 고아원 자원봉사자로 지원하는데 감옥에서 얻은 자격들을 내세워 아이들과 잘 지낸다고 하자 엘레나는 반대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비드는 빅토르를 계속 따라다니다 그가 아내의 고아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빅토르와 다시 대면하는데 빅토르는 다비드를 휠체어에 태운 총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합니다. 그는 클라라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안 산초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하는데
이후 다비드는 빅토르가 클라라와 바람을 피웠다고 부인에게 털어놓습니다. 엘레나는 혐오감을 느끼는데 빅토르의 원래 복수 계획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연인이 되어 밤새 엘레나와 사랑을 나눈 다음 그녀를 버리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빅토르는 클라라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하고 헤어지고 빅토르가 고아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엘레나가 그녀의 물건을 치우려고 고아원에 옵니다. 빅토르는 다시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열정적인 밤을 보내고 엘레나는 다비드에게 이 불륜의 밤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빅토르보다 그가 그녀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의 아내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드는 빅토르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한편 클라라는 산초를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그녀를 막는 산초를 총으로 쏘고 다비드가 와서 산초의 상처를 치료해준 뒤 빅토르와 클라라의 불륜 사진을 보여줍니다. 다비드는 사진을 보고 분개하는 산초와 함께 빅토르의 집으로 오는데 산초가 올 것을 안 클라라가 빅토르의 집에 먼저 와서 그에게 작별 편지를 쓰고 총을 들고 쳐들어온 산초에게 총을 겨눕니다. 산초와 클라라는 서로에게 청구를 겨누다 클라라는 빅토르가 오는 것을 창문으로 보고 둘은 서로 발포를 하는데 클라라는 죽고 산초는 다치지만 산초는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뒤이어 온 엘레나는 빅토르의 집을 떠나는 다비드를 보고 이어지는 총성에 절규하는데 이후 다비드가 마이애미에서 아내에게 쓴 편지를 나레이션으로 들려줍니다. 받아들이기 고통스러웠지만 어느 때보다 당신을 이해해. 당신에게 결핍된 즐거움. 왜 내가 당신 웃음을 그렇게 보지 못했는지를. 어떤 것도 죄책감 같지만 임신한 엘레나는 진통을 느껴 빅토르와 병원으로 가지만 교통체증에 갇히는데 빅토르는 자신이 태어난 상황을 떠올리면서 뱃속 아이에게 스페인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영화의 뒷이야기와 만든 사람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플래시는 스페인에서 제작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12번째 영화인데 잉글랜드의 작가인 루스 렌델이 1986년에 쓴 책인 라이브 플래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7년 뉴욕 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되었는데 스페인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5명의 주연들의 높은 연기 수준이 돋보였습니다. 마틴 에스터는 레온 매거진의 섹시한 영화가 이렇게 스릴 있고 스릴러가 이렇게 섹시하게 감동적으로 결합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썼습니다. 로튼 토마토에서 42명의 비평가들의 리뷰를 바탕으로 81%의 신선함을 받았으며 메타크리틱에서 18명의 비평가들의 리뷰를 기반으로 69%를 받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호의적인 평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화의 감독과 주연 배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드로 알모도바르는 스페인의 영화 감독으로 본명은 페드로 알모도바르 카바에로인데 카를로스 사우라와 함께 오늘날 스페인 영화를 대표하는 거장입니다. 1949년 9월 25일 스페인 카스티아라 만차에 있는 시우다드레알 주 칼사다 데 칼라트라바에서 태어났으나 8살이 되던 해 가족과 에스트레마두라로 이주했습니다. 이사한 이후 어린 시절을 수도원에서 보냈으나 수도원 생활과 어울리지 않아 그가 할 수 있는 일탈은 영화관에 가는 것이었고 영화에 빠진 그는 16살 때 마드리드로 상경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는 프랑코 정권으로 인하여 문화가 억압받던 시기로 마드리드의 영화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것을 상경에서야 알게 된 그는 크게 실망을 합니다. 이후 마드리드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 혼자 단편 영화를 찍는데 1980년 스페인이 민주화되고 문화적 자유화가 이뤄지자 페피, 루시, 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상영합니다. 그는 다음해 정열의 미로라는 작품을 통해 컬트적인 인기를 얻고 나쁜 습관, 욕망의 법칙 등 대표작을 만듭니다. 1988년 블랙 코미디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가 베니스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에 후보에 올랐으며 이후 욕망의 낮과 밤, 하이힐, 키카 등 평판작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이들 영화에서 알모도바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을 주제로 다루면서 강간과 납치, 살인, 폭력을 적극적으로 묘사해 여성의 영화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출연한 욕망의 낮과 밤은 사랑하는 남자를 납치하여 소유하려는 도착 심리의 여성 주인공을 등장시켜 페미니즘 비평가들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1995년 알모도바르 영화 세계는 비밀의 꽃을 계기로 변화를 보이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인간과 삶에 대한 성숙한 시선이 돋보이는 심리 드라마들을 발표합니다. 빅토르 역의 리베르토 리발은 197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난 배우이자 감독으로 파르네트레뮬라, 신드롬, 트란비아라 말바로사로 유명한데 아드리아나 다비도바와 결혼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비드 역의 하비에르 바르뎀은 스페인 출신으로 21세기 최고의 연기파 배우 중 한 명이자 헐리우드의 대표 개성파 배우입니다. 페넬로페 크루즈가 배우자이며 새틀라이트 어워즈 영화 부문 나무조연상,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 인터내셔널 스타상, 보야상 나무주연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엘레나 역의 프란체스카 네리는 1964년 태어난 이탈리아의 배우로 영화배우, 영화감독인 클라우디오 아멘돌라가 배우자인데 더 헤빗 오브 뷰티, 영원한 어린 시절, 조반나의 아버지가 대표작이며 굿모닝 하트에이크를 제작했습니다. 클라라 역의 앙헬라 몰리나는 1955년 태어난 스페인의 배우로 나의 마지막 수트, 백설공주의 마지막 키스가 대표작입니다. 1986년 영화 붉은 무대로 다비드 디 도나텔로상 여우주연상을 받아 이 상을 수상한 첫 번째 외국 여배우가 된 바 있습니다. 세상에 강변의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김용택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